홈택스에서 현금 매출이 있는 일반 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아시면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모르시면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아래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하고 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뭐 공동금융인증서라든지 간편인증 이런 식으로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신고 납부를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신고 납부를 클릭하시고 다음에 세금 신고 아래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22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7월 13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7월 13일 이후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일반 과세자 이런 항목이 먼저 뜨게 되겠고, 일반 과세자는 확정 신고를 신고 대상자가 일반 과세자, 지금 1기 확정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반 과세자 안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에서 전기 신고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입력된 사항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장 후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이동을 하면 기본적인 거로 부가세 신고할 수 있는 체크들이 항목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체크 안 하시고 그냥 굳이 안 하시고도 기본적인 것은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 신고 내용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데, 과세 표준 매출세액을 먼저 입력란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이렇게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내가 그동안 발행했던 건 매출처별 몇 건,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불러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로 자료조회, 내가 그동안 발급했던 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발급했던데, 이렇게 지금 4건 발행에 8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자별로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사업자별 명세 조회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4군데 발급했던 8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라와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 이게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닌 종이 계산서를 내가 발급해줬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하는 난인데, 먼저 입력할 때 사업자 등록번, 그 내가 상대방에게 줬던 그분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수 몇 건을 줬는지, 공급 가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세액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하면 이쪽에 다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세액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아래 내용에는 아까 4건, 8건에서 합쳐져 갖고 5건, 9건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 완료를 하시면 그러면 과세,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했던 금액과 세율,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계, 세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후에, 다음에 그 현금 영수증 발행분을 입력하는欄이 있는데, 여기에 현금 영수증란을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현금 매출 명세서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이렇게 쓰는 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신용금액, 매출금액 등 발행세 집계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현금 영수증으로서 얼마 이렇게 했던 것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현금 영수증 발행 총액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내역을 조회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반기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전체적으로 공급가액, 부가세, 총 금액, 거래 건수 이렇게 나오고 현재 뭐 7월 달이기 때문에 7월 달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건 상반기 것만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것만 갖다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현금 영수증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여기다 과세 매출액 전체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하고 매출 금액으로 나오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력 완료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수작업으로 여기는 부가세 뺀 금액을 현금 영수증 발행했던 금액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를 기록하면 자동적으로 부가세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않고 순수하게 현금 받았던 것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매출 명세서 현금을 받은 분의 주민등록번호로 기록을 하고 들어가시면 거래 일자 이렇게 공급 가액 이렇게 하시면 부가세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여기서 입력 내용 추가를 하게 되면 현금 매출분을 입력을 하면 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 이름,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공급가액 합계라는 게 있는데 이 공급가액 합계를 잘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금 매출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데 여기는 입력하실 때 부가세 제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를 또 입력을 하는데 발행 건수하고 부가세 제외 금액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현금 영수증이 있으면 발행 건수 그다음에 부가세 제외 금액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을 안 하시면 이곳에 입력을 안 하면 내용 검증 오류 마지막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 교부 건수라든지 금액 오류가 뜹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막판에 현금 매출 명세서 오류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교부 건수라든지 세금 계산서 매출 금액 이런 것들이 오류가 떠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게 반드시 여기를 채워 주셔야만이 공급가액 합계를 채워 주셔야만이 원활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얼마, 그다음에 현금 매출 그 기타 사항을 입력을 하시면 세액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매출 명세서 전체적인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여기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를 누르고 세표준 매출세액은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분 입력이 됐고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주민번호로 발급했던 매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출이 입력이 되면 이 전체 금액이 표시가 되겠고 그러면 과세표준 명세표를 다시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 전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업에 의한
것과 뭐 기타 수입을 해서 이 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 여기하고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기타 수입이 없으면 요 금액과 이 금액을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일치시키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이동 후에 다시 이제 매입세, 부가세 환급받을 세액을 입력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취본,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건수, 그다음에 공급 가액, 세액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이 세금 계산서로 내가 음, 매입을 한 경우 입력하는 란인데 마찬가지로 매출과 똑같이 여기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매수 입력하고 공급가액 입력한 후에 입력 내용 추가하시면 종이 세금 계산서도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처별 매입 세금 계산서 총계가 나오는데 매입처와 매수, 그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오면 이상이 없으면 입력 완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고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매입세액이 이렇게 세금 계산서로 수치본, 그 다음에 아까 뭐 종이 계산서로 한 것은 같이 합산돼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감 공제세액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경감 공제세액은 전자신고 공제액을 할인해 주는 곳으로서 세액은 10,000원이 할인되겠습니다.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자신고 세액 공제 해갖고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를 하시면 저 10,000원이 그대로 올라오겠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현금 영수증 발행했던 곳을 공제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매출 금액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고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신용 직불카드 김영식 뭐 선불카드 입력하는 데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고 직불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 이렇게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까 뭐 신용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또 기록하시면 되겠고 저는 현금 영수증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고 여기서 금액 입력하실 때는 부가세 포함한 전체 금액, 현금 영수증 발행했던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 누르고 들어가시면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매출 금액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입력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제 금액이라든지 공제 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최종 납부 금액, 우리 아까 경감 공제세액을 환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 환급금 계좌 뭐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는 부가세 환급 받을 경우 받을 계좌를 입력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거래은행이라든지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서 입력 완료. 모든 게 여기 뭐 받을 게 없으면 그대로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신고서 제출할 건가, 이게 매출세액 얼마, 그다음에 매입세액 얼마, 그다음에 경감 공제세액 얼마, 그래서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납부세액 얼마, 그러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부가세 신고 접수증이 딱 보이는데 뭐 아이디라든지 접수 번호, 그다음에 접수 일자, 제가 오늘 했기 때문에 7월 17일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업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접수 상세 내역 확인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적으로 내역이 신고 연월, 뭐 일기, 그다음에 신고 기간, 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표준은 얼마인데 차감 납부세액이 얼마다. 그러면 실제 납부세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자 본인 확인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납부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납부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납부할 건 한 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얼마, 그 다음에 뭐 정기신고 쭉 했고 납부세액. 처음에는 여기 공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이제 납부하겠다고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에 납부세액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하기가 딱 최종적으로 뜹니다. 그러면 납부하기를 다시 클릭을 하고 진행하시면 이렇게 뭐 모두동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납부할 수 뭐 계좌 이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간편결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셔가지고 뭐 납부 금액 다 맞으면 이상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시면 이렇게 정상 납부됐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납부까지 모든 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